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은 우선 팀뷰어나 크롬을 먼저 생각하시죠.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료이고요. 팀뷰어도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유료 등록을 해야 하죠. 크롬은 PC 대 PC가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PC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 정말 제대로 원격 제어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예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가 아마도 10년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유튜브에서도 자사 홍보 영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소개하는 영상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아주 높은데 많으신 분들이 몰라요. 아주 소수만 알고 계시고 알리지도 않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갑자기 무료 사용자가 늘어나면 서버에 무리가 가서 무료 사용 제한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 뭐 이미 무료 계정이 있는 사람에게 차후에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원격 제어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원격 부팅부터 해야겠죠? 사무실에서 혹은 집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PC를 부팅해야 제어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겠죠. 가족이나 직원한테 내 자리에 PC 좀 켜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부팅하는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원격 부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해야 해요. 첫 번째, 메인보드 설정.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윈도우 설정. 이건 역시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공유기 설정. 이건 역시 어렵지 않아요가 아니라 애매하게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로 스마트폰 설정.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결론은 이 방송을 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메인보드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C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신 후에 키보드에 있는 델 키, 여기 있죠. 여기나 혹은 이쪽에 있는 델 키, 이 키를 1초에 5번씩 모니터에 뭔가가 보일 때까지 마구마구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설정하는 메뉴가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지는 보드는 에즈락이고요. 제조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메뉴 보시면 고급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영문으로는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아래 메뉴 보시면 ACPI 구성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영문으로는 ACPI Configuration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여지는 화면에서 PCIe 장치 전원 켜기가 있죠. 우측에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영문으로는 PCIe Device Power On을 Enabled로 바꿔주시는 거죠. 영단어를 읽으려니 혀 꼬이네요. 변경하신 후에 상단 우측에 있는 메뉴 종료를 클릭하시면 변경 내용 저장 후 종료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전에 설정을 저장하면서 종료하고 재부팅 됩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고요. 혀 꼬여서 읽지 않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설정인 메인보드 설정이 끝났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윈도우 설정, 윈도우 네트워크 설정을 할게요. 우선 시작 버튼에 가셔서 W자에 보시면 윈도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제어판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 클릭해 주세요. 그러신 후에 네트워크 어댑터
그리고 인텔 이더넷 커넥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고급. 여기서 변경해야 하는 속성 값이 있는데 현재 제 PC에는 없어요. 속성 이름이 이제 웨이크로 시작하는데 한번 볼게요. 웨이크 없죠? 웨이트만 있네요. 원래 제 PC에 있었는데 이 속성명이 없으신 분들의 의외로 많으시고 또 없어서 못한다 하실까봐 다시 세팅을 했어요. 자, 일단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기 드라이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자동 검색 해주세요. 자, 검색하고 있죠?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닫기를 눌러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급으로 가볼게요. 안 나오죠? 그럼 닫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오, 한글로 바뀌었네요. 어디 보자. 여기 있죠. wake on, wake on. 이 두 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wake on 매직 패키에 눌러주신 다음에 활성화됨. 맞아요. 비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됨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활성화됨.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두 번째도 끝났어요. 아니다. 안 끝났어요. 깜빡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제어판을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장치관리자. 힘들죠? 다시 네트워크 어댑터. 다시 우측 속성. 고급. 아까 여기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전원관리 클릭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 그리고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체크 해제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 체크 해제 하셔도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제어판에서 알겠다. 이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이 있어요. 전원 옵션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원 단추 작동 설정. 여기 보시면은 빠른 시작 켜기 여기 권장 해가지고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체크를 해제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못해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클릭할게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해제를 하고 변경 내용 저장.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도. 세 번째로 공유기 설정을 해볼게요. 공유기 설정을 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열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아무거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소창에 192.168.0.1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이름은 기본이 어드민으로 되어 있고 비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유기 설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번도 어드민으로 되어 있어요. ADMIN.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비번도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시고 기존에 설정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하시던 대로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셨으면 여기서 관리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공유기 기본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기 설정은 세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왼쪽 메뉴에 고급 설정이라고 글자 보이시죠? 그리고 좌측에 플러스 표시가 있고요. 그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하위 메뉴가 나와요. 그 메뉴 중에서 보안 기능,
좌측에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신 후에 공유기 접속 / 보안 관리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격 관리 포트 사용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고 원격 관리 포트의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숫자 4자리는 아무 숫자나 상관이 없어요. 다 하셨으면 좌측 메뉴 중에 특수 기능 좌측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신 후에 DDNS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호스트 이름을 영문으로 적어 주시고 밑에 사용자 아이디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있죠. 그거를 적어 주신 후에 바로 밑에 있는 DDNS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측 메뉴 DDNS 설정 밑에 있는 WOL 기능 글자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 화면에서 현재 접속된 PC의 맥 주소로 설정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왼쪽 맥 주소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PC 설명이라고 네모칸에 아까 호스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공유기 설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처음에 애매하게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게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마지막인 4번째 스마트폰 설정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PC에서 보고 제어하거든요. 아주 편하죠. 나중에 이 부분도 영상 올릴게요. 4번째 스마트폰 설정은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공유기가 IP타임이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거라 제조사에서 만든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다른 제조사도 방법은 같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할게요.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검색창에 IPTime WOL을 입력하시면 바로 관련 어플이 보여집니다. 그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보이시죠? 설치하시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생기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C 홈이라는 거 보이죠? 제가 어디에 있든 집에 있는 PC를 원격 부팅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계속 할게요. IPTime WOL을 열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IPTime 땡땡땡 공유기 자동 검색 공유기 수동 추가 이 IPTime 땡땡땡은 제가 집에 있는 PC를 원격 부팅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목록은 없고요. 공유기 자동 검색과 공유기 수동 추가만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공유기 자동 검색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검색이 되면서 목록이 뜹니다. 모델명으로 떠요. 들어가 볼까요? 터치해 주세요. 여기 보여지는 화면에서 다른 것은 건들지 마시고요. 공유기 아이디 암호를 기재를 해주세요. 세 번째 그 설정에 이제 공유기 설정이었죠. 그 공유기 설정할 때 처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아시죠? 어드민 그리고 두 번째 암호 이거는 제가 모르고
사용하셨던 암호 있죠.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공유기 연결을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외부 IP 주소, DDNS 주소, 그리고 원격 접속 포트, 숫자 4자리 입력하셨던 거 아시죠? 공유기 설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세팅이 돼요. 여기는 뭐 어차피 건들지 않으시면 되고요. 공유기 추가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공유기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원격 부팅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IPTime WOL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설치했던 공유기 목록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후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원격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테스트를 하실 때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앞에 계시면 컴퓨터 전원을 일단 꺼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 있죠. 그것도 해제해 주세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죠. 왜냐? 다른 장소에 있는데,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데 원격 부팅을 해봐야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마 제대로 원격 부팅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힘든, 뭐 처음에는 뭐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방금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격제 부분, 이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원격제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격 제어는 프로그램 2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제어되는, 뭐 제어 당하는 PC에 설치하고요.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말하죠. 다른 하나는 제어를 하는 PC에 설치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브라우저를 여신 후에 주소창에 www.nqvm.com 입력 후 엔터키 눌러주세요. 뭐 당연히 처음이시니까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아이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다시 비밀번호 확인,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시겠지만 성함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명 적어 주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국가, 여기에 동의하시고 회원가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메일이 옵니다. 인증메일. 인증메일을 보여드릴까요? 자, 인증메일이 왔습니다. 회원가입 인증메일 따따따따따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귀하의 NQVM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십시오 하고 밑에 파란색 주소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자,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놨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NQVM 프로그램 선택해 주세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다운받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원격을 하는, 원격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뷰어고요. 원격 제어를 당하는, 그 당하는 쪽이 서버입니다. 즉 당하는 PC 쪽에는 당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제어되는 PC에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원격을 하는 PC에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일단 다운을 다 받을게요. 자, 폴더 열기, 열려라.
열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폴더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명 보이시죠? 서버 뷰어. 이 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 여러분은 만약에 서버 이왕이면 일단은 뭐 집에 있는 PC가 됐든 사무실에 PC든 뭐든 뭐 설치를 하실 텐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집에 있는 PC에다가 이 서버 쪽을 그냥 일단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어는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 PC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PC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은 이 프로그램, 자, 그 중에서 서버 더블 클릭 해주세요. 한국어 기본 선택되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음 체크해서 다음, 이것도 바로 다음, 기본 놔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 처리 방법 없음으로 하시면은 말 그대로 연결이 됐었을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두 번째, 접속자의 정보를 표시함. 이거는 접속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접속을 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로컬 사용자의 승인 후 연결함. 이거는 접속을 시도를 했는데 제어를 되는 PC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죠. 일단 기본 접속자의 정보를 표시함으로 해놓을게요. 색상 이것도 24비트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 수가 내려가면은 화질이 안 좋아요. 해상도가.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바탕화면 제거함 체크가 돼 있죠. 얘로 이 PC를 만약에 제어가 된다 했었을 때 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바탕화면이 안 보여요. 해제를 해주시면은 바탕화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기본이 돼 있냐면은 이 바탕화면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제어를 할 때 딜레이 되거나 그런 부분 있죠. 버퍼링 생기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거에 일단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체크 해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그냥 기본으로 놔두세요. 회원 로그인 NQVM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 가입 후 입력 바랍니다. 아까 회원 가입했죠? 아이디 비밀번호 있죠? 기재를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세요. 확인. 자, 원격 컴퓨터 접속 계정. 원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명 및 암호를 지정하십시오. 사용자명, 암호 확인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원격 컴퓨터 접속 계정에 있는 사용자명은 말 그대로 계정입니다. 여러분이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는 PC가 집에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 하나는 아들이 사용하는 PC,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PC 사용자명을 예로 홈, 마이, 아들이 사용하는 PC는 홈, 선 이렇게 구분을 주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있는 PC, 대전에 있는 PC, 부산에 있는 PC에 각각 원격 제어를 해야 하는 PC가 있다면 사용자명을 서울 PC는 영문으로 서울, 대전 PC는 대전, 부산 PC는 영문으로 부산, 이렇게 계정 구분을 하는 거죠. 원격 제어 뷰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이렇게 구분된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원격 서버 프로그램을 PC 하나에다가 설치했으면은 나중에 보실 때 원격 제어 하실 때 하나만 떠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 2대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이 목록이 2개가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PC를 제어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PC를 제어할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명은 구분을 좀 주시는 게 낫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홈, 마이 이렇게 할게요. 암호 똑같이 암호 적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원격 컴퓨터 이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홈 아까 제가 PC 아니 마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분을 주기 위해서 PC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가 그러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 완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집에 있는 PC에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 PC에 뷰어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뷰어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자,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기본으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은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만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이제 뷰어를 USB에 설치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USB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 USB를 꽂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없고 이동을 하시면서 원격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USB가 편하겠죠? 일단 기본으로 설치를 진행할게요. 다음 단축 아이콘 만들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놔두시고 완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콘이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사용 암호를 설정하십시오. 암호를 적는 부분이 이제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임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용.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 부분에서 맨 밑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NQVM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셨죠? 아이디 그리고 암호 적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자, 접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집에 PC를 원격 부팅해서 전원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색상이 없어요. 즉 원격 부팅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다, 서버가 설치된 PC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요. 전원이 안 들어왔다,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색상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제 집에 있는 PC 화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동그랗죠. 이거는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어를 어떻게 하냐? 왼쪽에 마우스 키보드 제어, 제어권 요청,
제어가 되죠. 클릭해 볼까요? 한번 제어를. 제어 되죠?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선택. 저는 집에 모니터가 이제 연결된 게 3개예요. 3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체 보기. 이거는 모니터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파일을 업다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파일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기가 안 좋네. 여기 파일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클릭해 주세요.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제 집에 있는 원격 제어를 당하고 있는 PC고요. 아래쪽이 현재 제가 제어를 하고 있는 PC입니다. 그러면은 샘플로 한번 받아볼게요. 아무거나 어디다가 받나? 여기다 받을게요.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다운받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닫고 한번 다시 재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암호를 설정하겠죠. 아까 설정된 암호로 지금은 로그인을 하는 거죠. 자, 로그인 됐고요. 여기 다시 NQVM 암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목록이 뜹니다. 이번에는 PC에 설치를 하지 말고 뷰 프로그램을 USB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음 동의 체크 다음 USB 체크할게요. 그리고 USB가 꽂혀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음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개가 생성이 됩니다. NQVM 폴더랑 실행 파일.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열렸죠? 똑같이 아래.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PC에 설치하시는 게 편하시면 PC, USB에 설치를 하는 것이 편하시면 USB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대략 한 35분 정도 됐죠?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원격 제어도 많이 하시겠지만 파일을 업다운하는 상황이 더 많아요. 예로 제가 예전에 외국을 갔을 때 집에 있는 PC를 원격 부팅해서 영화 파일을 태블릿으로 받아서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어보셔서 아시죠?
구글이나 네이버, 기타 등등 여러 서비스가 많죠. 하지만 용량도 적고 대용량 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만약 여러분의 PC를 이렇게 서버화하면 용량 제한이 없겠죠. 용량이 10TB인 하드를 추가하면 10TB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용량이 됩니다. 해서 차후에는 이 부분도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